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상증세를 법인세로 바꿀 수 있는 컨셉으로 가는 거다. 그거보단 50%를 9%, 19% 바꿀 수 50%. 있다.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뭐 재산이 많지도 않고 네. 소득이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족법인 해도 되냐? 아니면 해야 됩니다. 상속증여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정도로 전화하실 정도면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고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오시는 게 맞는 거고 맞습니다. 본인이 고민이 없는 분들은 아예 저희한테 문의 자체를 안 하시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있다 그러시면 오늘 영상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법인이 새끼를 낳는다. 미래법인. 그렇죠. 가칭 미래법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법인을 만드셔라. 미래드림과 함께 네. 미래법인을 만들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조금 문의를 주셔서 네. 조금 더 맛을 좀 보여드리겠다 해서 네. 시작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그럼 제가 질문 먼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세금이 뭐죠? 비싸다.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상속증여. 그렇죠. 네, 뭐 한 50%니까 네. 절반 세금 내라는 게 우리 옛날에 그랬지 뭐 공산당인가도 했지만 그렇죠. 그게 왜냐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럼 번 거에 그것도 많이 내는 사람만 40% 내요. 그렇죠. 더 많이 벌면 50%까지도 내고. 일단 반이라고 칠게요. 반을 냈어. 그리고 남은 재산을 또 반을 내. 그렇죠. 상속증여를 하면 그러면 나는 얼마 남는 거예요? 25%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었는데 국가가 더 가져가네?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이런 이제 불만을 갖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비싼 세금은 상증세. 그럼 가장 싼 세금이 뭡니까? 싼 거요. 소득세가 한 6% 정도 되죠. 그때 그 소득세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한 천 몇백 이하만 네. 되는 거니까 뭐 자산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면 사업 좀 잘 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 하다가 뭘로 바꾸죠? 네, 법인세가 있네요. 법인세를 바꾸는 이유는 세율이 싸죠. 세금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인세가 제일 싼 건데 9에서 19%. 그렇죠. 오늘의 컨셉은 상증세를 법인세로 이거 현수막 하나 걸어야 되나? 상증세를 법인세로 바꾸는 컨셉이면서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저희 이제 네. 편집해 주신 실장님한테 요청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상증세를 법인세로. 경축. 자, 일단은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네. 너네 영상 더 안 봐도 되겠다. 하산하십시오. 힌트를 얻어서 이제 방법을 찾았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뭐 5억이든 50억이든 500억이든 네. 주려고 하면 뭐 그게 부동산이든 뭐든 그러면 뭐 절반 세금 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녀가 100%인 주주의 법인을 만든 다음에 만들고. 여기다가 50억 네. 딱 던지면 19%, 땅 19%. 이거죠. 그렇게 간단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다 그렇게 못하고 상승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옛날에는 그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 명시를 해놓은 게 뭐냐면 법인이 이렇게 받을 때 법인세를 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법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건 누구죠? 사람인 주주죠. 주주죠. 그러면 그 주주들은 증여세를 또 내게 돼 있습니다. 법인도 이익이지만 주주도 이익을 받았으니 그것도 내라. 내라. 이게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그 전래동화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딱 이 내용입니다. 여기 혹이 이제 법인세. 법인세. 여기 혹이 증여 상속세. 두 두 개가 개가. 되는 거지. 그러네요. 일단은 뭐 잘못 이해해서 네. 잘못 오해해서 액션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아요. 그렇죠. 네, 영상 보고 공부하고 뭐 블로그 보고 책 보고 해가지고 이 방법이구나 해서 내가 직접 하신 분들인데 네. 큰일 난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 저희가 미래법인 뭐 새끼를 낳는다 했는데 이 방법을 쓰면 네. 이걸 피해갈 수 있다는데 프로세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법인을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네.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자산이 부동산인 분, 자산이 금융재산인 분, 이렇게 크게 이제 규정이 나눠지겠죠. 되잖아요. 이 자산과 사업체를 법인화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갖고 그렇죠. 있는 자산을 법인화해라. 이게 1단계. 혹시 기존에 이제 법인하고 있는 분들은 그걸 그냥 그걸 유지하면 그대로 돼요. 쓰는 거죠. 네. 네. 자 1단계고 1단계. 부모님의 자산의 형태를 법인으로 만든다. 이제 법인을 만들었죠. 이게 부모 법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죠? 새끼를 낳아야지.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자녀 법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 법인은 태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젖을 밥을 줘야지. 줘야죠. 젖을 줘야지. 태어났는데. 저는 처음부터 쌀을 먹어서. 그래요? 미음을 주셨나? 네. 젖을 주다가 좀 더 키운 다음에 밥을 먹고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도 똑같아요. 그걸 이제 키워가는 겁니다. 법인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야금야금 커가면서 부모 법인의 주식을 다 먹는 거예요. 이 희생정신. 밥이라고 표현한 게 네.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 법인에 있는 주식을 주식이죠. 야금야금이라는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받으면서 네. 자녀가 커간다. 자녀 법인이 그렇죠. 커간다. 주식을 그렇죠. 이전해 온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있잖아요. 알을 낳으면 알이 부모를 먹고 자라는. 그건 좀 그런 것처럼 아니, 부모님의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부모님들이 날 죽이는 거야? 뭐 안 하지. 자, 그런 거 아니고 네. 어찌됐든 부모 법인에 맞습니다. 있는 주식을 자녀 법인으로 이전을 한다. 이전한다. 자, 어떻게 이전하면 될까요? 이게 포인트 같은데. 그렇죠. 이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뭐 증여, 양도, 뭐 상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게 같이 통합해서 들어가는 건데 또 하나는 자본거래, 뭐 증자라든가 감자라든가 이 모든 걸 섞어서 가는 거예요. 토탈 솔루션. 토탈 솔루션.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제 그냥 비유를 들어보면 김 대표님 자식이 있잖아요. 네. 둘이 있잖아요.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딸이 둘 있죠. 네. 얼굴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우린 다 나 닮았는데 다행이다. 나이도 다르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성격도 달라요. 물론이죠. 그리고 또 부모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러니까 저도 아빠고 김 대표님도 아빠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법인을 만드는 시점도 달라요. 그렇죠. 나는 젊었을 때 만들 수도 있고 뭐 나이 들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재산이 엄마한테만 있을 수도 있고 아빠한테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문화 사회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의 현황과 나이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물려받을 자녀의 또 나이와 어떤 식으로 넘겨줄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이걸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상담을 하지 않고는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거래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어느 게 최적화돼 있는지는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그렇죠. 혹은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저희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 네. 건물이 있는데 임대 수입이 잘 나오는 건물이 있고 그렇죠. 임대 수입은 안 나오지만 이 건물은 나중에 그 자식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 분들도 이거는 있고. 절대 못 사 이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 법인도 자녀 1인이냐 2인이냐 혹은 손자들까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주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다양하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상증세를 법인세로 바꿀 수 있는 컨셉으로 가는 거다. 그거보단 50%를 9% 19% 바꿀 수 50%. 있다. 이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5분의 1이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이 있다. 뭐냐면 저희가 그 부모님한테 밥을 먹으려 그러면 야금야금 이렇게 먹으려 그러면 사실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먹으려 그러면 체하거나 세금을 과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으니까 야금야금 천천히 프로세스를 자라가는 거죠. 밟아가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를 다 받는 데까지 한참 걸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꼭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한 방에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체하겠죠. 아니 안 채우고 안 채워. 그렇습니까? 아니, 모든 게 검증된 구조에서 세법에서도 허락하는 문제 삼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끝물이다. 네. 언젠간 막힌다. 그렇죠. 이건 또 그런 상황에서 자, 꼭 전부가 아니더라도 네. 혹은 20% 혹은 50% 이렇게만 받아도 유의미한 활동을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 저희가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어려운 용어였죠. 이게 뭐 한국말이야 이게 뭐 한자인가? 네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때 받는 자녀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20% 이상을 취득했어요. 부모님 법인의 20%를 자녀 법인이 취득했다. 먹었습니다. 먹었고 자랐어요. 그러면 부모님 법인의 이익을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당을 받았을 때 세금을 낼 때 80%는 공제하고 20%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이제 더 자랐어. 정말 부모를 많이 닮아가가지고 장성해져가지고 절반. 50% 이상을 넘어왔다. 네. 그때는 부모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자녀 법인 입장에서 세금이 그럼요. 없고 세금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일단은 오늘 뭐 영상 여러 가지로 찍었는데 네. 뭐 이해도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라는 거 저희 익히 잘 알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 조금 전달해 드린 거고 큰 프로세스는 정리된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것 여러분의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상증세를 법인세로. 저는 유튜브, 블로그,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검증하러 오십시오. 말이 긴데 검증하러 오십시오.